네, 저는 정두원 의원께서 그동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 시민들이나 여론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수용해내는 게 어떤 전략의 기초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초에 의거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냈더니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저는 정치적 실무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애초에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있는 보수정당의 볼모지인 구례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제 주위의 친구들이 모두가 그 민주당이었고요. 제가 이 당에 들어올 때 왜 민주당에 안 가고 보수정당에 가느냐고 핀잔과 말하자면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정치가 균형을 잡아야만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수정당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앙당 사무처로 공채로 입문해서 정치활동을 했고 또 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여의도연구원이라고 하는 싱크테크의 부원장, 인수위 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커리어들을 좀 쌓아왔는데요. 이러한 커리어들을 가지고 앞으로 좀 여의도 정치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일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정현 의원님 그때 선거를 도울 때 제가 상황실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선거 사무실에서 배웠던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분이 이제 지난 8월 저희 이제 국민공감 포럼에 오셔가지고 그 강사로 나서서 하셨던 말씀들이 저는 굉장히 적합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위대하고 열정적이고 또 우수한데 정치적 제도나 안 좋은 문화, 비타협적 문화라든가 주류, 비주류 문화, 그 편가르기 문화 때문에 우리 국가 역량이 소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국가 지도자로서도 손색이 없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혁신위는 기본적으로 많은 한계들을 안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김은경 혁신위가 보여줬잖아요. 이제 대표 사퇴하라고 하니까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그 임명을 하고 활동을 했지만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끝났고, 또 2018년도에 홍준표 대표가 그 만들었던 그 유석춘 혁신위도 나름 아무 성과 없이 여러 가지 뭐 탄핵에 대한 뭐 반발 뭐 이런 건 부정 발언으로 해가지고 빈손으로 끝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위 자체가 큰 성과를 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혁신위는 두 선거의 측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은 기존의 김기현 체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보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현 체제에서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성과가 있는 게 같고요.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는 중진들의 험지 출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응이 늦어서 다소 불만이 계시거나 아니면 좀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젊은 신예들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 대한 비례대표의 50% 넣는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전략공천이 없이 전 지역을 경선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혁신위가 자체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은 그래도 언론의 관심을 주목을 받으면서 본인 자체가 스피커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혁신위 활동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한 점수를 준다면 70점 내지 80점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 실무로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게 이제 중앙당 사무처 10년, 그리고 또 지방의원 4년, 국회 보좌관 4년,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또 인수위 기획위원을 하면서 이제 실무적 역량들은 많이 쌓았는데요. 정치는 고 정두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소통 능력이라든가 또 사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경험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제안했던 어떤 내용들이 타당하다, 저 친구가 이야기하면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많이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국가적 어젠다들이 있잖아요.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문제,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 그리고 또 산업 사회가 지금 그 AI라든가 이런 첨단 정보화 사회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라든가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러한 대안들을 또 저 같은 사람이 실무를 경험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담당은 이제 호남 지역의 지역 통합의 문제하고 시민단체 관련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 직전에 광주 하정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붕괴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입주하려고 했던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주 시공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붕괴된 그 동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동을 다 철거를 해서 그 부분을 보상을 제대로 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시공사가 난색을 표했지만 뭐 원희룡 장관님이나 또 저 많은 또 우리 인수 기획위원들이 가서 또 서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업무 보고도 받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고요. 그거에 부담을 느꼈던 현대산업개발이 입주자들의 그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보람되고 뜻깊은 활동을 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우파 진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단체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번 그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우파 진영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당시 이제 함께 활동했던 윤창현 의원님 등과 함께 그런 일들을 밑그림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두원 의원님의 정치가 사실은 함의하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행동을 항상 같이 하려고 하셨고요. 개인적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을 우선시 하셨고 특히 정치하는 후배들에게 좀 귀감이 되려고 했던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제가 뭐 정두원 의원님의 뭐 딜을 이을 정도의 능력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 또 어떻게 보면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띠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배로서 갔던 길들 중에 또 제가 조금 더 후배로서 보완할 입법 작업들 뭐 교육 문제라든가 또 부동산 세제 관련 문제들에서 의원님이 하셨던 것들 중에 지금 결과를 평가해 보니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지역의 현안들 중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홍제동에 있는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그 당시에 지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진척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로운 구청장이 모셔가지고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에다 복합개발 계획 그게 당시 이제 그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였는데 그런 지역 사업들도 조금 하고 싶고요. 또 지금 경전철 서부선이 2008년도에 계획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그래서 이제 그런 국회 내에서의 입법적 보완 작업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애칭이 서대문 젊은 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약간 티저 광고 기법을 도입을 해서 젊은 그대 김수철만 걸어놨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수 김수철이 나오는 거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출마를 하게 돼서 지역민들은 여전히 젊은 그대 김수철로 좀 많이 기억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남들 어느 누구 어떤 의원보다도 패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 현안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우리 수철이 정도 되면 무슨 일이든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좀 쌓여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사실은 제가 이 지역에 산 지가 한 30년이 되었고 또 시의원으로 의정활동 시작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한 지금 한 7, 8년 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활동하기는 부담은 없고요. 다만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현안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홍제동에 있는 그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복합 개발하는 문제가 일단 가장 큰 현안이고요. 그와 연관해서 지금 홍은동 사거리가 정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은 IC와 홍제 IC에 4개의 IC가 겹치고 있고 또 통일로 세검정로 연희로가 3개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느끼는 그 교통 체증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은 지하 차도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우회도로 그리고 또 지금 내부순환로에 그 IC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연희로 쪽에 IC 하나 더 만들게 되면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실무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전철 서부선이 좀 조속히 그
착공되어서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2008년도에 이게 이제 계획은 수립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착공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속한 착공을 시키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 저희 지역은 이제 남북가자동에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은 홍은동 홍제권 지역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라는 게 실제로는 주민들 간의 화합을 저해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그 무리 없이 또 주민들에게 피해도 덜 가게 하면서 사업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아시다시피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인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가 좀 확충이 되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이런 부분들이 그 결합이 될 때 훨씬 더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약하자면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애초에 호남 우파를 표방을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지방 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자부하고 싶고요. 이제 김영호 의원이 그동안 했던 일들이 말은 무성했는데 실제로 한 일은 많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저희 경전철 서부선의 102번 역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충암 쪽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도인지 모르지만 응암초 주장이 계속 맞다고 이야기를 해서 전혀 국민들 정서하고 다른 입장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또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재선을 하고 나니까 3선에 대한 이제까지 시킬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유권자들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실제로 선거 환경은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해서 이제 주식을 빌려서 사고 파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불법 공매도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었고 또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불법 공매도를 막은 그 조치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가 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공급을 줄였습니다. 줄이거나 아니면 미필적으로 늦췄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그 상승된 부분을 공시지가로 반영을 해버리니까 시민들의 세부담이 굉장히 늘었던 거죠. 결국은 똑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더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현재 그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중국을 경외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저는 지금 우리 항공 우주 분야라든가 AI 첨단 정보화 산업에서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진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고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대단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중국과 수출입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니까 중국과는 또 전략적으로도 좀 잘 해서 너무 중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을 지금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교 당국에서는 시진핑의 한국 방문이라든가 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줄곧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런 대로 점수를 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수직적 당청 관계라는 거거든요. 당이 그동안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너무 용산의 어떤 주문을 그대로 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그게 선언적 의미로 조금 하기보다도 실체적으로 당정 관계가 원상이 회복되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신당이 필요 없게끔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신당이 나오는 순간에 표분산이 우려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당원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별로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신당의 주장들이라든가 그 비주류 쪽의 주장들을
곰곰이 새겨보고 그것들이 당의 노선이라든가 정책들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유시민 전 원내대표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리안 젠틀맨이었다. 나라를 아주 사랑하는 애국자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래도 인류한 위원장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의견을 들으려고 했고 옳은 것을 옳은 것대로 있는 것을 있는 것대로 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할 때 뭐 린튼 씨 뭐 리얼 페이션트 is in 서울 이렇게 영어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비판받아야 된다.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거 자체가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더 조금 점수를 깎아먹는 행위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당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파괴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는 조금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수도권은 투표가 한 뭐 1000표에서 2000표 사이로 이제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후보자가 나오는 뭐 말하자면 신당의 후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는 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이런 표명들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국민의힘 노력도 더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간호법 등 사실은 실제로 그 입법 폭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코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지지층에는 그게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떤 득표 전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이제 뭐 특검을 하겠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만큼 국민들이 응할지는 좀 두고 볼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기회의 장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뭐 산업적 영역에서든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지금 자기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에게 기회의 장이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뭐 결혼도 기피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또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건 공동체의 큰 어떤 재앙과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의견, 결정만으로 움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복합하고 중증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해내는 그리고 국민들과 정치 집단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때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또 소통 능력이 있고 또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한 어떤 저 같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일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